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유세가 오르면 전월세 시장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대통령이 SNS에 글 하나 올립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기를 강하게 경고하면서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보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젠 진짜 다르다. 이젠 집값 진짜 잡히겠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당연히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안정화가 찾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 조금이라도 있으셨던 분들은 이런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쉽게 제 생각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정부가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집값은 전국이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일부만 오르고 있다는 점. 예전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를 하게 됐을 때 서울, 수도권, 지방까지 다 같이 뛰는 구조였었죠. 풍선 효과라고 해서 전 지역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국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서울만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서울만 정확하게 찍어 누르면 된다. 이걸 이제 핀셋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했을 때 집값은 잡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건 이번에 공급 대책도 같이 내놨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집값이 다 오른 다음에 뒤늦게 공급 얘기를 꺼냈지만 이번에는 초반부터 공급 얘기를 같이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돈이 예전처럼 부동산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있고 코스닥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주식 그리고 금융시장으로 많이 분산이 되고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보고 정부에서는 지금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뭐 그럴듯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틀린 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문제점 볼게요. 현실에서는 실제로 공급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은 정부가 공급을 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공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건설사는 PF 지금 부실 때문에 신규 사업 못 하고 있죠. 그리고 조합은 사업성이 안 나와서 멈춰 있고, 또 민간은 분양가 금리 미분양 리스크 때문에 당연히 나서려고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공급이라는 건 정부가 버튼 그냥 누른다고 띡띡 나오는 게 아니에요. 토지, 자금, 민간 참여, 시간, 이게 다 맞아야 되는 것들인데 지금 발표된 공급 계획을 보게 됐을 때 대부분 체감 시점이 5년, 7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지금 공급 얘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공급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달래기 위한 공급인 것뿐이잖아요. 이건 문재인 정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입에 발린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정책들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정책 발표가 아니에요. 공식적인 정책 발표가 아니라 법안도 아니고 구체적인 로드맵도 아닙니다. 이건 의지를 먼저 던진 메시지인 것뿐이에요. 시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다.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겠다. 강한 카드는 아직 남아있다. 이런 지금 SNS에 올리는 메시지들 같은 경우는 안정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불안함을 느끼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 이제 남은 카드는 보유세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거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걸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보유세를 올리면 집주인들의 비용이 늘어납니다. 그럼 집주인들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대로 보유를 하겠죠. 이런 분들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헐값에 집을 판다 라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들은 특히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세 번째는 뭘까요? 선택할 수 있는 세 번째, 임대료의 비용을 전가시킨다, 임대료를 올린다가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집주인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보유세가 오르면 전월세 시장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건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한번 겪었던 현실이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가 보유세를 강하게 억 누르면 억 누를수록 집값보다 먼저 오르는 건 전세와 월세였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또 똑같이 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핀셋 규제, 뭐 집중적으로 서울만 누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만 규제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규제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거래를 멈추게 해요. 아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좀 기다려 보자라는 것들을 더 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래가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싸게 나오는 물건은 아예 사라지 물건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장을 안정되게 하는 게 아니라 굳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정부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집값 잡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급이 늦어지고 공급 같은 경우가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규제는 또 빠르게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더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고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라고 하면 물건은 없어지고 집주인들은 더 안 팔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사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고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집값은 더 올라가겠죠. 그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다 폭등을 껴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 보면 저는 좀 과연 이게 좀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돼요. 한 번 딱 보이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SNS나 기사나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제공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진짜 있다라고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경매할 거잖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수, 두 수는 더 봐야 돼요. 이 지금 뉴스나 기사들이 우리 경매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될까? 이걸 비싸게 받을 수 있을까? 싸게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싸게 받을 수 있는 지역들 중에서 리스크가 적은 곳들은 어떨까? 라고 한번 계속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은데 보유세 아무튼 저는 올리면 집값과 전월세 폭등을 조장한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니까요. 한번 생각하시는 것들 있으면 편하게 댓글 남겨 주시면 영상 보시고 댓글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